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조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표면 거칠기에 대해서 이론 설명, 도면 제도 방법, 기타 캐드 명령어 단축키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거고요. 오토캐드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 라인, 트림, 텍스트, 스케일, 그리고 이제 무브까지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기타 뭐 추가적인 명령어 단축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 거칠기를 좀 설명드리면 우선 좀 정의를 먼저 내리면요. 표면 거칠기란 가공된 소재 표면의 거칠기 그 정도를 기호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끼워 맞춤 특히 공차하고 관련성이 좀 높겠죠. 음.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다tum질 기호라고 해서 이렇게 물결 모양 삼각형 하나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했다면 지금은 현재는 표면 거칠기 기호를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 KS 규격에서요. 아직도 현장에서는 같이 이것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쓰는 거 다 맞습니다만 시험에서는 이제 요걸 써야 되고요. 시험에서는 요걸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 보면 이렇게 X, Z, W, X, Y, Z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가 있고 여기 예시로 해서 여기 좀 작게 그린 건 숫자도 표현되어 있다 그죠? 그쵸?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부품 번호 옆에다가 이제 공통적으로 그 어떤 부품의 어떤 그 형상의 전체적인 요소는 어떻다라고 하는 표면 거치기는 어떻다라고 정의하고 그리고 좀 작게 이렇게 만들어진 얘들 가지고는 실제로 이제 공통 주선안에다가 Z값은 0.2의 값이다. Y는 뭐 0.8의 값이다. X는 30.2의 값이다. W는 12.5의 값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다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렇단 표현이죠. 도면을 보시면 부품 기호 옆에다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놓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형상이고 그 내부적으로는 WXY급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로 보고요. 실제 도면상에서 이제 이렇게 자그만하게 표현됩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숫자를 바꾼 거고요.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 기호 하나하나가 이 도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품 1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스퍼 기어 이런 데도 기호가 다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커버 쪽에도 다 기호로만 표현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V벨트 플릿 쪽도 다 기호로만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 기호 하나하나를 주소, 공통 주소란에선 이 기호가 의미하는 중심선 평균 거치기 값은 이렇고 뭐 비교 게이지 방식으로는 뭐 n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런 기호들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어떤 기호를 쓰는가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해놨는데 저는 이제 이 형상 자체는 뭐 국자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건더기를 털어낸다는 느낌으로 보라고 그럽니다. 건더기를 좀 털어내는 어떤 느낌의 국자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표면 거치기의 의미는 기계 가공이나 제거 가공을 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부분만 털어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기계 가공하지 않고 제거 가공하지 않는 부품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조품, 주물로 쇳물 부어가지고 만든 제품들도 가공하지 않은 거죠. 아변, 이게 눌러가지고 만든 것도 그쵸? 인발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단조품도 두드려서 만드는 거니까 재고 가공하지 않는 거네요. 그 표면 자체를 눌러서 두드리는 거니까. 그런 표면에는 이런 식의 표면 거치기 기호를 사용합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왜 지저분한 부분만 덜어낸다라고 하냐면 이런 주조나 아변이나 단조 같은 제품으로 이제 그 부품을 뽑으면 제품 자체가 외관상으로는 형상은 잡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좀 지저분합니다. 외관상. 쉽게 좀 다르게 비유를 들면 붕어빵을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붕어빵은 대표적으로 주조 방식으로 이제 붕어빵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 붕어빵 형틀에다가 재료를 넣고 익히잖아요. 그 형태를 만들어지는데 그거 온전히 바로 익힌 채로 이제 고객한테 주지 않죠. 그 붕어빵 형태의 그 가장자리에 보면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최소한 그건 좀 제거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물로 혹은 다른 제품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면 지저분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털어내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에어로 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쇠 브러쉬로 좀 브러쉬질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럼 이런 기호는 어디에 쓰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제품 요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립 도면이라고 하는 거 잠깐 여기서 보면요. 조립 도면을 보면 여기 이제 본체고 기타 등등인데 이 본체 형상만 보면 본체 형상은 이렇게 R 잡혔고 여기 내경에도 R 있고 R들이 되게 많이 잡혔죠.
여기도 R이 많이 잡혔고, 형상적으로는 좀 둥글둥글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둥글둥글한 이런 제품들은 기계 가공을 하는 것보다, 물론 이 경제성을 따지겠지만 기계 가공보다는 주물러 떠서 한 방에 얘를 뽑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본체라고 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가공 자체로 보면 이게 원통에 밑에 서포터, 즉 판때기가 붙고 다시 판때기가 붙는 형태니까, 얘를 온전하게 이런 형태로 만든다고 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가공이냐 절삭이냐 비절삭인데, 비절삭 방식으로 주조를 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떤 뭐 경제성을 또 따지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가공한다고 생각하면 이 한 판을 전체를 가가지고 이게 내경 가공, 외측 가공, 리브 가공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 원통에다가 이 중심에 있는 리브를 다 용접으로 붙이고 다시 바닥을 또 용접으로 붙이는 그런 형식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얘들이 다 용접으로 다 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한편은 또 어떤 공정을 많이 타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진 형태들은 시험 관계상 이렇게 국자의 동그라미, 국자 모양처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주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네, 요 표면 거칠 기호를 처음으로 이렇게 제일 앞으로 빼냈고요. 그 다음 내부적으로 WXY급이 있다는 건 이런 편이에요. 요 측면에 보면 여기 X급이 두 개 있는 게, 요 측면에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W급이라고 해서 이쪽에 있는데, 이건 제가 숫자를 일부러 바꾼 건데, 이거 W급입니다. W급이에요. 자, W급이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W급이고 왜 Y급인가,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 표면을 어떻게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조금 확인이 됐으니까 됐고요. 근데 W급부터 보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는 기계 가공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뭐 알겠습니다. 주조품이니까 이제 기계 하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고,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왜 W, X, Y가 있냐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조립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끼워 맞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주조물 형상 그대로 쓰면 면이 거칠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계 가공을 하겠죠. 선반이나 밀링이나 드릴링을 이용해서. 그죠? 그 중에 이제 W급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끼워 맞춤 조립이 없고 단순한 가공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본체 쪽에 보면 W급이 두 군데가 있었죠. 여기 표면, 여기 표면. 그러니까 즉 44파이하고 40파이가 이 가공은 했지만 여기에 어떤 조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조립 도면을 보시면 조립 도면 자체가 중간에 이렇게 뻥 뚫렸죠. 예, 보시다시피. 축이 중간을 관통하지만 이 축은, 이 축 혹은 베어링은 바깥쪽으로만 붙지 안쪽에는 전혀 조립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런 형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한다는 의미로 W급으로만 부여한 겁니다. 가공을 했지만 조립 관계에는 없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W급은 그냥 이대로만 쓰긴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일반 공통 주소란에 쓸 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 공통 주소란은 도면 오른쪽 밑에 이제 표지란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통 주소란인데, 요 국자 모양 그대로 쓰지만 W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이제 도면 요소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얘가 실제로는 12.5라는 하는 값하고 똑같다고 지금 우리가 표현했죠. 맞습니다. 표면 거칠기는 기호로 표현한 다음에 공통 주소란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주는데요. 이 데이터 값은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이라고 해서 RA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5라는 숫자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면에는 이렇게 표현되죠. 뭐 이렇게 X급, Y급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여기 란의 이름은, 요 란의 어떤 데이터 값은 그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은 요렇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여기 숫자를 이렇게 좀 바꿔놨죠. 그 이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할 때 그러면 뭐 도면에 기호를 표기할 때 부품 안에다가 요소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곧장 이렇게 숫자로 적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요소가 X급에 해당하다면, W급이라면. 그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값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제 원래는 우린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얘를 숫자로 한번 다 바꿔서 한번 써봤습니다. 요 세 군데. 예. 여러분들 이제 뭐 이해는 쉽겠죠? 뭐 이렇게 바로 써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회상에선 이렇게 표기 안 하고 이렇게 기호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실무적으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이런 의미겠죠. 실제로 숫자를 쓰게 되면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할 수도 있고 가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할 수 있는데 이 숫자 자체가 이 다듬지 기호에 붙어 있으면서 도면이 좀 더 복잡해지면 이 숫자를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죠. 때로는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떤 치수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예, 표면 거치기 값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실무적으로 보면 숫자보다는 우선은 기호로 표기하고 이 기호의 데이터 값은 이렇다라고 주소란에 좀 적어주는 그것도 좀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도면을 이렇게 분량을 내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치수를 잘못 보고 분량을 내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투상을 잘못해서 분량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보다는 얘를 기호로 바꿔놓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거 X급이거든요. 바꿔놓고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X급 해놓고 이 부분은 X급은 조신선 평균 거치기 R의 값은 3점이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둘 다 이렇게 쓰는 거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시중에 어떤 책들은 보시면 아마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맞다고는 드는데 우선은 좀 대세를 따르자면 이렇게 기호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해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급은 이런 의미입니다. 기계 가공도 하고 그 가공한 면에 이제 그라인드 가지고 가공도 조금 더 추가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반 밀린 가공보다는 연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면이 좀 더 곱죠. 예, 조금 표면이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곱다는 표현이 매끄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은 다 끼워 맞춤이 있고요. 아까는 W급은 끼워 맞춤이 없었죠. 그냥 뻥 뚫린 부분이었고 이제 X급부터 이제 Z급까지는 다 이제 조립한 게 있습니다. 끼워 맞춤이 있으면서 다만 이제 마찰은 없는 거죠. 그냥 딱 조립만 되지, 딱 붙기만 하지, 마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 쪽이 이제 거의 다 X급이에요. 보시다시피. 예, 여기 X급으로 양쪽 준 건 요쪽 양쪽 방향으로 커버가 붙잖아요. 근데 요것만 보면 또 안 된다 그랬죠? 조립 도면을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커버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 X급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쉽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Y급 Y급이라고 하는 건 X급보다는 급수가 높은 거다 그죠? 알파벳 순서로 봐도 그렇고요. 얘도 마찬가지 기계 가공하고 이제 제거 가공도 하면서 표면에 연삭보다는 조금 더 고운 방식의 래핑 방식으로 가공을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표면은 좀 정밀한 부분이라고 이해되겠죠? 그리고 그 정밀한 부분에는 당연히 끼워 맞춤도 당연히 일어나겠죠. 또한 이게 끼워 맞춤뿐 아니라 이제 조립 간에 그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에서 아까 본천에 보면 여기 Y급이 이쪽에 있었죠. 요면하고 요면, 요면하고 요면. 요면이 있으면 요 윗면도 같은 거죠. 내경이니까. 얘도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그럼 여기엔 도대체 과연 무엇이 이제 조립되어 있을까라고 조립 도면을 보면 이제 베어링이 있었어요. 그죠? 베어링의 외륜이 이 본체하고 베어링의 내륜이 축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예. 물론 이 사이에 틈새는 젬새로 이제 없을 테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베어링 여기에 조립되고 이게 터치를 했으니까 X급인데 또한 얘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혹여 여기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요. 회전이 같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마찰이 있다고 보고 이제 Y급으로 쓰면 됩니다. 예. 우리 기준에서는요. 예, 그 다음에 축에만 여기 바깥쪽에 Y급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까 베어링의 내륜도 축하고 붙어 있었잖아요. 거기가 여기였죠. 요 면이었죠. 양쪽으로. 예, 요런 면들도 예, Y급으로 표현합니다. 베어링이 붙으니까요. 마찰도 일어나니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도면상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Z급이라고 또 있습니다. 초정밀 부분. 당연히 여기는 조립도 일어나고 마찰도 다 일어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 이제 시험에서는 저는 요 부분을 쓰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요 네 가지, 다섯 가지. 예, 실질적으로 요 표면 거칠기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중심선 평균 거칠기 값이라고 하는 RA 값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표면 거칠기가 좋아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표면 거칠기를 구하는 방식에는 최대 높이 RY 값, 10점 평균 거칠기 값, RZ 값, 비교 표준, 게이지 번호라고 해서 어떤 N 값.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더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RA 값을 써서 이 숫자를 이렇게 대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 값도 맞습니다. 밑에 있는 값. 물론 이 값은 데이터를 찾아야겠죠? 예, 찾으시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리는 방식을 배워야겠죠. 중요한 건. 이론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도면에 제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그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명령어 중에 폴리곤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얘를 그려낼 겁니다. POL 치고요.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자, 면수는 6면이고요. 육각형. 센터 콩 찍고 그 다음에 외접입니다. 그 다음에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요. 숫자 7 주고 엔터 치십시오. 그 다음에 라인 L 엔터 치고요.
꼭지점하고 꼭지점 연결, ESC, 엔터, 꼭지점 연결, 꼭지점 연결, ESC. 트림, TR 엔터, 기준선 잡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TR 엔터, 이렇게 끊어주시면, 금방 만드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기호 하나 적을까요? W라고. 근데 소문자입니다. 폰트는 O라고 주시면 돼요. T 엔터. 자, 여기 위치 포지션 잡고, 예, W라고 소문자입니다. 드래그하고 주석은 5.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무브 이용하셔서 여기 당겨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 어떻게 할까요? X급, Y급이죠. 이거 더블 클릭하셔서 이거 X로 다 소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Y로 만드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앞에 국자에 건더기 붙어 있는 거 이거 복사 이렇게 문자 없이 이렇게 해놓고요. 요 안쪽으로는 탄젠트 1입니다. 상단에 보면 1에 여기 접선 누르셔서요. 여기 선과 선을 연결하시면 여기 안에 만들어지고 뚜껑을 열어야겠죠. 국자라 그랬으니까 뚜껑을 열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괄호는 다른 건 없고요. 복사하시면 돼요. W 복사하셔서 놓고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일단 다이아몬드로 쭉 빼놓고 요거 괄호 치면 되겠죠. 괄호 놓고 한 칸 띄우고 그 다음 칸 띄우고 또 콤마 하나 둘 셋 콤마 하나 둘 셋 괄호 닫고 그 다음에 ESC 이제 빠져나오고 무브로 요거 위치 잡아주시면 이거는 금방 만드십니다. 얘가 결국 어디 들어가나요? 그 부품 해당하는 요게 한 개 한 개마다 부품 하나 부품 번호 1번에 요거 하나마다 요게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 1번 부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제거 가공하지 않고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고 그 요소에서 괄호 안쪽은 뭐냐면 이 요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이런 방식으로 가공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베어링도 붙어야 되고 커버도 붙어야 되면 이 표면은 다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기계 가공. 그래서 그 부분들 요소에는 기계 가공 부분들이 있다 라고 표현이고, 그럼 이 어느 부분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걸 복사해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게 하나하나씩 붙여주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 붙여볼게요. 예시로. 그죠? 너무 크죠? 너무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예, 표면 거칠기. 그래서 얘를 좀 사이즈를 다시 리사이징합니다. 좀 작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호로 다시 축소시켜서 축척을 좀 바꿔서요. 그 다음에 이게 선의 레이어도 좀 바꿔놓고 다시 이제 갖다 놓을 건데요. 요거 이제 만드는 방법. 우선은 요거의 예시가 되는 모태가 되는 거 얘 있거든요. 얘를 카피로 복사해 오시고요. 내리고. 됐죠? 얘를 잡아서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레이어에서 요거 가는 시선으로 그냥 다 바꿔버립니다. 그냥 가는 시선으로. 됐죠? 가는 시선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을 다운시킵니다. SC 엔터 치고 잡고 엔터 중간에 콩 찍고 0.6%로 이게 60%로 낮춰요. 자, 그래놓고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방식으로 이렇게 좀 눕혀놔야 됩니다. 왜 눕혀놔야 되냐 하면 뭐 잠깐 보셨겠지만 도면에 항상 붙일 때 이 표면 거칠기 항상 세워서 붙이진 않죠. 이렇게 눕혔죠. 좀 반대로 눕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 표면 거칠기의 요 끝이 실제로 가공되는 그 칼날의 끝 혹은 절삭 공구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 내경을 가공할 때는 칼날이 이 안쪽으로 넣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건 좀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가공되지는 공구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죠. 물론 엔드밀로 생각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냥 선반에 절삭 바이트, 내경 바이트로 생각하면 내경 바이트 팁의 끝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안쪽에 이제 얘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공구, 엔드밀이나 이런 걸로 혹은 공구가 가공할 때 요 끝이 요 표면을 타고 갈 거잖아요. 요 끝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눕힌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도 보면 여기 뒤집어진 이유를 아시겠죠? 얘를 이렇게 쓰지 않죠. 표면 거칠 값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구가 이 본체 위에서 내려올 수 없잖아요. 공구가 밑에서 올라가야지 이 하단을 가공할 거니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 끝 부분이 공구의 칼날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렇게 형상이 놓여지는 이유를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 위치는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만드는 방법만 좀 보자면 AR 엔터 치시고 백으로 잡고 엔터 원형으로 돌릴 거고, 센터 여기 콩 찍으면 일단 항목 6개 기준으로 만들어지는데 6개까지는 필요 없고요. 네 항목으로, 그러니까 0도, 90도,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으로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닫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런 기호들 있죠. W나 X나 Y라고 하는 기호들이 항상 이렇게 다 뒤집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거 지우시고 요 방향도 다 지웁니다. 이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카피로 요거 X, 네, WXY를 얘는 저는 복사해서 이렇게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WXY 요거 복사하셔서 오른쪽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하나 붙이고요. 이렇게 하나 붙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서 이제 완성을 합니다. 되셨죠?
그럼 요거 가지고 좀 이용하셔서 어때요? 적당한 위치에 놓고 그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요소에다가 얘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죠. 예, 이런 방식으로 갖다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좀 있고 그 다음 조금 추가적으로 하자면 여기 X급이 있었어요. 이렇게 각도가 있는 부분에 X급을 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뒤집어진 거 하나 가져오세요.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요거 일단 가져오셔서 저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그랬죠. 요 가공면이 여기에 붙어야 되잖아요. 요 방식이 아니죠. 얘가 약간 이렇게 누워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로테이트로 이용해서요. 엔터. 여기 기준점 콩 찍고 이게 희한하게도 이렇게 당겨오면 회전을 요 선상에다가 마치 이게 법선의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다시 이해되셨나요? 로테이트로. 자, 로테이트로요. 바로 엔터 치시고 다 잡고요. 엔터. 기준점을 여기 콩 찍으면 돼요. 콩 찍고 위로 올리면 저렇게 올라가니까요. 밑으로 당기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로테이트 방식으로. 그래서 요거 각도를 주면서 표면 거치기 기호를 붙일 땐 요 방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예, 저장 한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거에 설명드렸어요. 표면 거칠기, 그 이론 좀 설명드렸고, 도면에 제도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이제 CAD 명령어 써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죠? 예, 요 내용도 이제, 예, 여기 설명 부분 아래 확인할 수 있는, 예, 내용으로 좀 표기를 해 놓겠습니다. 네, 되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